누워있다가 밤에 베란다 보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다 끝날 텐데 내가 그냥 떨어질까? 뭐 이런 생각도 진짜 몇 번 해본 적이 있었고, 재밌는 웹툰을 이렇게 보면서 왔었거든요. 근데 눈으로는 웹툰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로우킥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기소개서 작성법, 원서 지원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구상은 다 해놨어요. 작성도 해놨고. 근데 그 전에 이 영상을 먼저 올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시험을 망치신 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어떤 얘기를 해도 잘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냥 억울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날 믿고 지지해준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정말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할 텐데, 저도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고 이제 제가 자소서 작성법이 어떻고 면접 어떻게 이런 얘기를 물론 하겠지만 이 영상을 먼저 올리고 싶었어요. 구독자분들께 전체적으로 드리는 영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시험 망쳐서 힘들어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시험을 많이 망쳐봤었는데 엄청 힘들었을 때가 한 2번이 있었는데, 수능은 삼수했다가 망쳤을 때, 리트는 재수했다가 망쳤을 때가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특히 수능 삼수하고 망쳤을 때는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 다음은 한 달 동안 피파 온라인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누워있다가 밤에 베란다 보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다 끝날 텐데 내가 그냥 떨어질까? 이런 생각도 진짜 몇 번 해본 적이 있었고, 어렸지만 실제 사수하러 들어가는 그 시험장의 아침에는 그래 못 보면 떨어져 죽던가 군대 가던가 둘 중 하나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기도 했었거든요. 아빠가 술 먹고 시험 못 봤다고 때리려고 그래가지고 되게 한겨울이었는데 수능이니까 슬리퍼만 신고 도망치듯이 나와가지고 가출한 적도 있었고, 물론 저희 아빠는 되게 좋으신 분이고, 근데 인간이 다 누구나 인생을 한 번 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역할에 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미숙할 수밖에 없고, 그게 부모라도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리트 재수할 때도 답지가 5시에 뜨잖아요. 아직 답지도 안 떴는데 망쳤다는 직감이 팍 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친구랑 같이 왔었는데 친구가 옆에 앉았는데 우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창피했었네요. 재밌는 웹툰을 이렇게 보면서 왔었거든요. 근데 눈으로는 웹툰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아직 채점도 안 했는데 이미 망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까지 뭐 했지? 1년 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마 잠 못 자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시험 망치고 한 달 정도는 불면증이 왔던 것 같아요. 한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뜬 눈으로 이 고민 저 고민 하다가 피곤해서 잠들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고 또 그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시험 망치신 분들께는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좀 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짧게는 2달 아니면 1년 넘게 하고 싶은 거 다 참으면서 자고 싶은 것도 못 자고 계속 달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세요. 한 2주 3주 쉰다고 해서 어떻게 인생이 되지 않고, 물론 시험을 못 본 원인도 찾고 거기서 시험을 다시 볼 생각이 있다면 대책도 세워야겠죠. 그런데 쉬셔도 전혀 안 늦어요. 놀고 먹고 자고 친구 만나고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한국을 뜨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시험을 망쳤을 때 가장 저 힘들게 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공부를 1년 더 해야 되는 그런 피로감, 아니면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창피함,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보다도 부모님이나 이제 동생처럼 저를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는 그 죄책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시험 한 번 망치고 나면 부모님이 한 번씩 팍팍 늙는 게 제 눈에도 보여가지고 그게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실제로 리트 재수하고 망치고 나서 바로 취업 준비를 하긴 했는데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추석 때 고향에 안 내려갔어요. 그냥 학교에 자소서 쓴다고 하고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 아빠가 저한테 말도 없이 제 자취방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라고 제가 좋아하는 초밥을 먹으면서 엄마는 별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빠는 네가 또 하고 싶으면 또 해라. 취업하고 싶으면 취업해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하면 된다. 살면 된다. 엄마 아빠는 공무원이니까 너 다 돼 있고 연금 나오고 너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그 전날까지도 계속 거의 한 달 내내 불면증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신기하게 그날부터 잠을 푹 자기 시작했어요. 네. 부모님들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되게 다양해서 제가 어떻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조건 없이 응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덜 미안해하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좀 이기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다 갚아드리면 되는 거죠. 재수를 할까, 반수를 할까, 그만두고 취업을 할까, 취업하면서 리틀 떠볼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고민들이 계속 머리에서 맴도니까 머리를 복잡하게 해서 잠도 안 오고 이런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주만이라도 그 고민을 접어두고 푹 쉬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놀러 가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푹 쉬면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지금 고민해봤자 뾰족한 수가 없기도 해요.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에는 좀 이기적으로 결정을 하자. 나를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 인생이에요. 한 번밖에 못 사는 내 인생이고 살면서 몇 번 이기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면 지금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주변에서 나를 응원해주지도 않고 내가 시험 망친 걸 좀 고소해 한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박탈감을 주는 친구, 그런 말을 계속하는 친구들 그냥 인생에서 제끼세요. 안 보면 되지 뭐. 기회 없어도 못 사나? 제껴버리세요. 그런 사람들은 만날수록 가까이 할수록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라서 저는 굳이 곁에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요즘에 마음이 시험 끝나고 나서 싱숭생숭 하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과외도 했었는데 정말 점수가 막 10개 이상씩 올라서 너무 고맙다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을 연락을 받으면 저도 정말 제가 대학 간 거보다 노숙한 거보다 더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막 카톡으로 너무 신나가지고 그 사람이 카톡 끊고 싶어 하는데도 제가 막 너무 고마워 너무 축하해요 계속 보내거든요. 저도 너무 신나서 내일처럼 진짜 기쁜데 이 기쁨보다 시험 못 본 사람들 아마 연락 안 오는 사람들 시험 못 봐서 연락 안 오는 걸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람들한테 쓰이는 마음 미안함 책임감 같은 데서 오는 일종의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저한테 더 큰 것 같아요. 그 기쁨보다 스트레스가 더 크다.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한 지 딱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뭐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지만 유튜브 시작할 때의 마음은 돈을 진짜 크게 벌어서 한몫 땡기자 이런 마음이 아니었고 회사가 너무 재미없었어서 첫 번째는 정말 재밌는 걸 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설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고 두 번째는 시험 공부하면서 내가 겪었던 고민 거기서 얻은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정보가 없으신 분들 정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을 때 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이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항상 저처럼 머리가 썩 좋지 않고 샤프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우직하게 공부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타인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서 그게 물리적으로는 제가 힘들지라도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워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당연히 공부적인 조언을 하게 되지만 이제 그게 진로랑 관련이 되니까 누구를 가르치게 되는 포지션이 되거나 남의 인생에 대해서 훈수를 두게 되는 포지션이 되면서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저도 공유를 해야 되고 하니까 특히 시험이 끝난 뒤에는 저도 그걸 실감하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타인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일이 이런 정도의 부담감이라면은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남의 소송을 맡아서 하는 일도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를 안 하고 그럴 건 아니고 저는 유튜브를 평생 진짜 할 생각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유튜브를 계속 할 생각이고 제가 나중에 죽었을 때 제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이 아니라 아이패드로 해서 유튜브 영상 재생해놓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죽었을 때 그런 모습은 되게 유쾌하고 재밌고 하겠다. 거침없이 로킥은 앞으로도 거침없이 나아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한없이 가볍게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구독자분들께. 오늘은 조금 무거운 분위기였고 도움될 정보가 없다고, 손에 잡히는 정보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짧은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자소서 작성법, 지금 제일 그걸 고민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원서 지원 전략 이런 것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